중소병원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태일 열사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소병원에서 1차 의료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먼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노동 현실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임금 수준, 노동 시간, 업무량, 노동 강도는 모두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부심도 없고 긍지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건강이라는 큰 담론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겠습니까? 보건의료노조 조사 결과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등과 같은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지급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보장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종별 각 업무에 대한 적정 업무량 분석과 인력 배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방안과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한 우리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밖에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격차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의사의 보수는 2억 3,069만 원으로 연평균 5.2% 상승하였으나 작업치료사는 3,086만 원으로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든 얘기가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제일 잘한 사업이 작은 병의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제일 잘했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같은 직종의 회원들이지만 작은 병의원에 일한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조합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 직장의 근속년 수가 5, 6년밖에 안 되고 이직이 평균 6회 이상이 넘는 비율이 12.3%가 넘는다는 건 동일 산업 직종에 이 노동 조건이나 노동 환경이 표준화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사업장 규모나 지역 격차별로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 시간의 이런 불안정성을 볼 때 우려가 있겠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거의 뭐 대한민국 모든 법률은 근로기준법, 근참법, 산안법 이제 다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해당 부처로서 두 번째나 불참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노동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조차 안 나온다는 것은 큰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서 우리도 무감각해지는데 이 정도로 격차가 큰 나라는 없습니다. 발전된 산업국가 중에서. 대규모 병원하고 중소 물론 거기서 문제가 있겠지만 그 격차도 너무 크고 또 성차별이나 비정규직 차별 같은 문제도 너무 크고요. 그리고 위반되는 그 노동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똑같이 적용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도 지난 대선 때 5인 미만 사업장 휴가 관련 금기법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정말 다 기억하고 있다가 모두 다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처음으로 보건의료 실태 조사를 해서 지난 7월 7일 날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거의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가지고는 우리 의료 현장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실제 이제 실태가 어떤지와 관련해서 정부가 또 국회가 정확하게 현장에 근거한 실태를 파악해야 된다.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시행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작업치료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의 의료기관 적정 임금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저도 과거 재활병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관리자에게 가장 많이 듣던 말은 너네는 돈을 못 버는 집단이다. 너네는 병원에 도움이 안 되는 집단이다 등이었습니다.
제가 현재 병원에서 나온 지 12년이 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도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들이 듣고 있는 소리입니다. 중소병의원 대상 근로감독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근로감독은 어떤 사건에 의하거나 큰 사업장의 중대한 부정사항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규모의 병의원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큰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자체 등을 통한 근로관계 법령의 법적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자는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평등한 노동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노동하는 사람들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노동시장하고 2차 노동시장이라는 말을 불가피하게 좀 일단은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병원 영역이 대체로 2차 노동시장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1차 노동시장에도 법 위반 문제도 있기도 하죠. 하지만 2차 노동시장에는 더더욱이나 두드러진다는 걸 오늘 확인했고요. 이전 정부에서 택배 플랫폼, 학교 비정규직 여러 영역들에서 포괄적인 사회협약 같은 것들이 체결이 돼서 그 영역의 근로조건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규정해 들어갔습니다. 택배 같은 경우는 생활물리법 이런 쪽으로도 제도화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경험들은 일정하게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소위 생활임금제를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생활임금을 아예 그 법률의 형태를 규정을 해서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하자라는 그 법률안도 발의되어서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 및 입법안들의 경향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극복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그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모든 근로자 그 범위를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 등에서 검토할 점 등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렵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많은 조항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게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파악을 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